우리 최신 기출문제 4회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기본 작업 2를 먼저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기본 작업 2를 눌러주시고, 문제 보시게 되면 A1부터 F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부터 F1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요. 글꼴을 궁서체로 바꿔주셔야 돼요. 글꼴을 궁서체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8입니다. 크기는 18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크기는 18.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기본 작업에 있는 거는 보기 하나하나가 2점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 하나하나로 안 하게 되면 그냥 2점이 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체, 글꼴, 크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선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이제 이번에 보면 A3과 F3, A3부터 F3까지, 그리고 또 어디요? A4부터 A14까지. 이 부분은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로 바꿔주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눌러야 돼요. 우선 강조색은 우리 셀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에 들어가서 강조색 1번. 요거 변경해 주시고, 가로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요거 가로 가운데. 그래서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글씨가 각각 셀에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거 지정해 주시면 되고, D4부터 D14, 그리고 2가 아니라 F예요. F. D4부터 D14, 그 다음에 F.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D4부터 D14를 범위 지정하고, F4부터 F14까지는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 회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시 형식에서 요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회계 형식이에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원기호가 들어가면서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는 형식, 요게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4부터 A14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열 뒤에다가 무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금 붙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숫자에 단위 넣으니까 단위를 집어넣기도 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문자에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2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 지정. 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게 문자 뒤에다 넣는 거잖아요. 문자 뒤에다 넣는 거는 우리 요거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요 골뱅이가 보이실 거예요. 요 문자 뒤에다 넣어줄 때는 요 골뱅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골뱅이 뒤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무역. 큰 따옴표 안에다가 무역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무역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보시게 되면 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3개 다음에 무역이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요 뒤쪽에 무역이라고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에 A3부터 F14까지는 테두리를 뭐로 눌러야 돼요? 모든 테두리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 기본 작업 2에 있는 5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 문제당 2점씩 지정이, 그러니까 점수가 100점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3번 봐볼게요. 요 기본 작업 3번은 지금 보면 요 3번에는 텍스트 나누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자동 필터, 그림을 복사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거는 지금 텍스트 나누기가 나왔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할 때는 여러분 이거 범위를 지정을 하고 하셔야 돼. 이거 지정 안 하고 하시게 되면 나누기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A3부터 A13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우리 요 데이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 도구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데이터 도구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 나누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게 마법사가 뜰 거예요. 텍스트 마법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밑에 보면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만기, 연도, 열은 제외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거 다음 버튼을 눌러주셔서 탭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쉼표입니다. 쉼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호가 없다. 여기 있는 기호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기타를 체크하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쉼표로 구분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셔서 여기서 뭐 하나 잘 봐야 되겠죠. 만기 연도열은 제외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만기 연도를 먼저 선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열 가져오지 않음을 눌러줘야지만 이쪽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열 건너뛰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죠? 이거 얘를 먼저 누르게 되면 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열 건너지 않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요거.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5점짜리죠. 요거. 그래서 조건부서식이 조금 어렵고 고급 필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계산 작업은 이따 하시고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분석 작업 1번.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했는데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A3부터 F15까지 다 범위를 지정하고 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삽입에 있었죠. 삽입으로 가주시면은 맨 왼쪽 끝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얘를 클릭해 주시고 피벗 테이블을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표 범위는 우리가 지금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위치는 어디로 넣어야 되냐면 기존 워크시트에 A21에다 넣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어디에다가 A21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A21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쪽에 요 오른쪽에 이렇게 필드명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기능을 이용하여 필터를 부속품을 어디다 넣으라 그랬냐면 필터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여기 필터가 있죠. 주로 열 행렬값에 주로 넣는데 여기 지금 이 필터에다 넣으라고 한 게 보여요. 부속품은 필터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넣어야 되는 공간이 이 필터가 나왔습니다. 필터에다 갖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게 거래처는 행에다가 그리고 행 레이블의 이름을 거래처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로 행, 열, 값순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행에다가 거래처를 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일자는 열에다 넣어야 돼요. 거래 일자. 여기 안 보이면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하시게 되면 필드명이 다 보일 겁니다. 거래 일자는 열. 열 레이블에다가 거래 일자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거래처, 거래 일자. 그리고 값에다가는 수량과 납품 총액의 평균을 넣으라 그랬어요. 수량을 먼저 요 값에다가 갖다 넣어 주시고 수량에다가 값을 갖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냐면 납품 총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래쪽에다가 납품 총액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가 납품 총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납품 총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뭐를 하셔야 되냐면 합계 수량 납품 총액 합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명을 바꿀 때는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요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더블 클릭해서 납품 총액에 뭐로 바꿔야 돼요?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값빌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 주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가 합계가 아닌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평균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그 삼각형 모양은 위치가 A21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요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가서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라 그랬어요. 해제를 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이렇게 여기 이런 데 보면은 빈 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빈 셀에다가는 별을 하나를 표시하래. 그쵸? 그래서 요건 어디 가서 하셔야 되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야 돼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면 이쪽에 빈셀 표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빈셀에다가 별을 몇 개? 하나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 넣어 주셔야 되고 이거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하시는 거예요. 요것도 잘 나오죠? 레이블이 있는 셀벽의 가운데 맞춤하는 것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여기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지금
얘네들을 표시하라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체크되어 있는 거를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문제가 양이 조금 많아. 그쵸? 그러니까 읽어봐야 될 것들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읽어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디자인은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 바꿔주는 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수정해줘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분석 작업 2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를 틀렸다 그러면 10점이 다 감점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분석 작업 2로 가주시게 되면 여기서는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여기 3번도 있는데 대인, 청소년, 소인, 이용객 수의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럼 통합이니까 통합이 간단하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통합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통합으로 가주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함수는 지금 어떤 걸로 하라 그랬냐, 합계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합계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에 체크 하셔야 된다 그랬죠. 첫 행하고 어디를 왼쪽 열을 체크해 주시고, 첫 번째는 어디가 돼야 돼요? 이 지역 참조에다 갖다 놓고 표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지역서부터 표 2를 하고 또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표 3를 범위를 지정해서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체크 그리고 사용할 함수가 합계인지 평균인지 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에 해당이 되는 대인의 서울길의 대인의 합계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 주시면 돼요. 매크로 작업을 클릭을 해 주시고, 매크로로 하실 때는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 매크로, 기록해야 되는 매크로가 어떤 종류의 매크로인지 확인 좀 하셔야 되고, 단추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위치를 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어디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C13부터 E13에 그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진행을 하라 그랬어요. 단추로 만들라 그랬고, D15부터 D16에다가,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C4부터 C4부터 23 영역에 심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각형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위치를 우리가 보시고 단추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들어가서 요 양식 컨트롤에 있는 요 단추, 개발 도구에 삽입에 있는 요 단추죠. 단추를 D15부터 16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한 칸씩 이동할 때는 우리가 Alt키를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꼭 뭘로 하셔야 되냐, 통화 문서로, 현재 통화 문서로 바꿔 주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은 지금 안 써도 되지, 그 나중에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 위치를 현재 통화 문서로 바꿔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이 내용을 써 주셔야지. 얘다가 어떤 평균이라고 써 주셔야 돼요.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형을 삽입해서 우리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의 육각형을 E15부터 16에 넣어주면 되죠. E15부터 E16에. 여기다가는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쉼표라고 적어주래요. 쉼표.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할 때도 빈셀을 클릭해놔요. 빈셀을 클릭을 해놓고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이 매크로 기록, 그리고 여기에다가 평균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매크로의 이름을 뭐로 바꿔야 돼요? 평균. 그리고 여기 매크로 저장 위치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 통합 문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기록 중인 거예요. 지금 기록 중지라고 떴다라는 건. 그러면 이거
평균을 클릭해 주시고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요? 에버리지.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에버리지로. 에버리지 함수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평균은 요 가입비에 대한 평균이죠. 그래서 셀 주소가 C4부터 C12까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 그리고 마지막에 채우기 핸들이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록 중지를 누르기 전에 빈 셀을 클릭한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됐어요. 이제 우리가 아직 버튼만 지정을 안 한 거지 매크로 기록은 됐다라는 거. 이제 두 번째 매크로, 다시 매크로 기록 눌러주셔서 이번에는 뭘로 하셔야 되냐면 쉼표. 매크로 이름이 쉼표예요. 쉼표. 매크로 이름을 쉼표로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매크로가 기록 중이에요. 그럼 어디부터? C4부터 어디까지? 23까지 우리가 여기서 뭐를 눌러주셔야 돼? 쉼표. 그럼 우리 홈에 가서 여기 쉼표 스타일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범위 지정이 되어 있는 거를 풀어야지. 풀어놓고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야 돼요? 기록 중지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매크로가 다 된 거야. 그럼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되니까 지정할 때는 내가 평균을 지정하겠다는 평균 위에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예, 평균. 그리고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쉼표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쉼표.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건 잘 한 거예요. 매크로를.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차트 작업을 눌러 주셔서 차트는 절대 지웠다가 다시 만들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수정 작업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면 3월 강수량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라고 했죠. 여기 밑에 보니까 1월하고 2월만 있어요. 3월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 3월 있죠. 얘네들. 이 3월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요. 요 위에 데이터표에 입력되어 있는 3월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 눌러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면 반짝반짝 빛나죠. 그런 다음에 이 차트에서 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알아서 1월, 2월, 3월 들어갔죠. 이렇게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 3월을 추가를 하실 때 우리가 삭제를 하거나 그럴 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추가를 하실 때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보면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 그랬죠. 그런데 차트 종류를 바꾸시는데 여기에 있는 계열에 해당이 되는 모든 거를 다 바꾸라는 거죠. 특정 계열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이 차트 영역에다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바꾸시면 되지. 들어가서 어떤 차트로 바꾸어야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이쪽에 꺾은 선형이 있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건 얘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 종류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 2번이 된 거고, 3번은요. 각 계열에 제주도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지정하십시오 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요 1월과 2월과 3월에 여기 해당이 되는 거에 레이블 값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요거를 오른쪽으로 또 지정하라고 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가 지금 회색이 3월이잖아요. 3월을 이렇게 선택하면 얘네들이 다 선택이 돼. 우리는 어디에만? 제주도에 해당이 되는 3월에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또 눌러주시는 거야. 다시 한번 또 눌러주면 얘만 선택이 돼요.
그죠? 한번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지만 다시 한번 눌러줬을 때는 특정 계열만 선택이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우리 여기 옆에 플러스로 가셔도 돼요. 이 플러스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에 여기 체크 표시 있어요. 이를 오른쪽으로. 그러면 바뀌어요. 바뀌었죠? 그죠? 나왔죠? 여기에 나온 거고. 그 다음 거도 제주도에 파란 거 1월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 다시 데이터 레이블의 오른쪽 또 나타나죠. 오른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또 2월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또 눌러서 얘만 선택하신 다음에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의 오른쪽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각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맨 끝에 여기 이렇게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떠요. 근데 여기 뜨면은 여기도 플러스 나와. 이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기호나 여기는 플러스 기호나 어때요? 같은 겁니다. 두 개 중에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11을 지정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차트 영역이 이쪽이잖아요. 차트 영역이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하라 그래? 12번으로 하라 그랬어요. 스타일은 서식에 가면 있어. 서식에 가서 그래서 스타일을 몇 번으로 바꿔야 돼요? 차트 스타일이야. 여기 차트 스타일 여기 우리 차트 디자인에 있는 차트 디자인에 있는 차트 스타일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12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번 이거네요. 그죠? 이걸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12번으로 차트 스타일의 변경을 12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2,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 여기 체육이라는 게 있고 여기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지. 우선 테두리는 너비를 여기 너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얼마나 바꾸래요? 20. 2죠, 2. 2로 바꿔주시고, 요, 너비를 2로 변경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은 둥근 모서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바뀌면서 너비가 2로 지정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됐어요? 굵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차트 작업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성별에 있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쪽에 여기 주민등록번호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주민등록번호. 요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문자가 뭐인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여기 0으로 나와 있거나 1로 나와 있거나 또는 몇 번으로 3으로 나와 있으면 남이 되는 거고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녀를 구별하는 거니까 지금 if 함수가 나온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if 함수가 몇 번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할 때는 지금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야. 그러면 1일 때도 남자가 돼야 되고 3일 때도 남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력돼야 되는 값은 남 아니면 여야. if는 그냥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if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고 는 1, 는 3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5R이 나와 있기 때문에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적을 때 어떻게 돼요? 5R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을 두 개를 적는 거야. 그동안 AND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5R이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먼저 뭐로 들어가 주셔야 되냐면 if로 가야 되겠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함수로 들어가 주시고 if에 들어가 주셔서 요 첫 번째 칸이 사실 여기가 조건식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조건식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조건은 어디 하나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뭐를 적어야 돼요? 저희가 5R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야. 5R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함수를 직접 썼으니까 가로를 열어야 되겠죠. 가로를 열어 주시고 요 주민등록번호 얘를 그냥 클릭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8번째에 있는 요 한 글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함수가 바로 뭐가 주어졌냐면 mid가 나온 거예요. mid 써서 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D3셀에서 몇 번째 시작하는 8번째에서 시작하는 몇 글자? 한 글자가 필요한 거죠. 요 한 글자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근데 여기서 요 1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잠깐 요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1은
그냥 1만 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문자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4 별별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문자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큰 따옴표 안 넣어주시면 안 돼요. 큰 따옴표를 넣고 해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셀 주소, 부등호, 각. 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니 8번째 한 글자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그죠? 남자예요. 근데 남자가 나오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 여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드 동일하게 적어주시는 거야. D3셀에 있는 8번째 있는 한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3이 나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3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 3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1이 되거나 3이 되면은 남, 그렇지 않으면 영. 그러니까 여기 참값에는 남을 적어야 되고 거짓값에는 열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5R이라는 함수는 둘 중에 얘가 참이든 얘가 참이든 둘 중에 하나만 뭐가 되면 돼요? 참이 되면 남자가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중에도 다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요 1이라고 하는 거에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1이라는 거랑 3이라는 거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엔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답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단가표가 있어. 이번에 보면 표 2에 단가. 이 단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표 2에서 단가와 이 단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단가와 이 출구량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할인율표가 이쪽에 또 할인율표라고 하는 게 여기 또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단가와 이 출구량과 이 할인율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단가 곱하기 출구량 곱하기 뭐로 해야 돼요? 할인율. 이 할인율이 지금 열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함수 중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 뭐예요? V룩업을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먼저 요거 하실 때 V룩업으로 먼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가 곱하기 출고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는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단가를 클릭하신 다음에 곱하기 뭐 하셔야 돼요? 출고량 해야 되겠지. 왜 문제에서 단가 곱하기 출고량을 지금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가 곱하기 출고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해야 돼요? 할인율. 얘를 지금 뽑아야 돼. 근데 할인율을 뽑기 위해서는 무슨 함수 들어가야 되냐면 V룩업에 들어가줘야지. 이 V룩업 함수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V룩업에서 이 출고량에 따른 할인율이에요. 지금 출고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룩업 밸류 찾으려고 하는 값은 이 출고량이 되는 거지. H3이 돼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표는 어디 표에서, 우리 요 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참조해야 돼요?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F4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는 이 출고량에 해당이 되는 이 할인율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다 그러면 여기 2를 적어야 되겠죠. 이곳에는 2를 적어야 되고, 이거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네요? 비슷해도 되나요? 지금 그쵸. 왜냐면 출고량이 970은 여기 없어. 여기에 970이라고 하는 값은 없죠. 요 900에서 999 사이에 들어가는 게 970이라서 이게 10%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0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략을 하거나 1을 쓰거나, 그죠? 지금 그냥 생략을 하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할인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가랑 출고량이랑 요 출고량에 따른 할인율이 나와서 계산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좀 풀어봤던 유형 중에 유형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앞에 아이디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아이디는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만 추출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뽑아내야 되는 거는 요 골뱅이 앞에 있는 얘네들이야. 얘네들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각각 1번부터 시작해서 이게 첫 번째 쪽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 글자가 나오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드라는 함수가 나왔어. 그런데 1번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몇 글자인지를 모르죠.
몇 글자인지를.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미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미드. MID. 이거 직접 써서 계산해도 되지만,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미드를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요 텍스트는 여기죠. D16셀. 요 텍스트는 요 D16셀에 있는, D16셀에 있는 요 스타트라고 하는 거는 요 D16에 있는 거를 몇 번째부터 시작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넘차가 문제야. 이게 넘차가. 왜냐하면 이 넘차라고 하는 요 글자 수는 각각 다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둘, 넷, 6개, 여기다 6이라고 만약에 적었어요. 그러면 이 최소진의 이메일 주소는 6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배서연은 5개야. 6이 되면 골뱅이까지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아이디의 그 글자 수가 동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 수를 여기서 찾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치가 들어가야 돼요. 서치. 여기에서 함수를 추가로 들어가셔서 서치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SEARCH 서치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서치를 들어가는 이유는 글자 수를 어떻게 해요?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서치에 들어간 거예요. 글자 수가 몇 글자가 필요한지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서치에 들어온 겁니다. 그쵸? 그럼 어디에서 find 텍스트는 찾으려고 하는 텍스트 여기죠. 이 텍스트에서 그죠? 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골뱅이의 위치를 여기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골뱅이잖아. 그래서 골뱅이의 위치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골뱅이의 위치를 몇 번부터 찾으려야 돼요? 첫 번째부터 찾으면 되겠죠. 그죠? 요거 1. 아, 여기 잘못 썼다. 요 find가 골뱅이가 돼야 돼. 이게 골뱅이가 돼야 되고 글자가 여기가 돼야 돼. 이게 자리가 바뀌었어. 그죠? 요 find 텍스트라고 하는 게 찾으려고 하는 문자잖아. 그죠? 요 find 텍스트는 찾으려고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 find는 찾으려고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골뱅이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서? D16 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 넘버는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1 써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요 골뱅이의 요 위치가 여기 이 셀 주소에서 요 D16이라는 셀 주소의 처음 번째부터 몇 글자에 이게 해당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7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거 왜 7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골뱅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골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 저희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미드가. 다시 미드로 가세요. 요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요 미드를 클릭해버리면 미드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요 골뱅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골뱅이 앞에 있는 아이디까지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마지막 글자 수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래 골뱅이가 한 글자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해당하는 그 골뱅이까지 위치를 찾은 다음에 얘네들도 다 골뱅이까지 위치를 찾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빼버리니까 글자 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해당 뭐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만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거. 그쵸? 여러분들이 풀어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몇 번 풀어보셔야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응용해서 좀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응용은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읽어보면 기록초 기준, 여기 기록초가 있네요. 여기 기록초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지는 다 뭐로 하라 그랬어요? 공백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이 순위를 우리가 랭크 함수로 구할 건데 기록이 짧은 것이 1등이래요. 그러니까 짧은 것이 1등이라는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구하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어떻게 된 거? 큰 게 1등이잖아. 그쵸? 그러면 요거는 추주함수에 들어가서 먼저 일단 추주로 가셔야 돼요. 일단 추주로 가주시고 이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요 인덱스 넘버에 나온 숫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 인수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1이 나오면 밸류 1번으로 가고 2가 나오면 밸류 2번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를 그냥 클릭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록표 13.23의 순위를 여기다 구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랭크.eq 랭크.eq로 들어가 주세요. 랭크.eq로 들어가셔서 가로 열고 뭐가? 기록 초과. 요 기록이 여기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는지를 구하는 거죠. 랭크 함수의 전체 범위는 반드시 무슨 참조? 절대 참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하고 나서는 가로를 이렇게 닫아서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작은 숫자가 지금 몇 등이 돼야 되냐면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쉼표 찍고 마지막에 1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1을 안 적으면 안 돼. 꼭 1을 적어줘야 돼요. 지금 참가번호 2019-001에 해당하는 기록이 꼴찌야. 10등이야 얘가. 그쵸? 13.23이 제일 크잖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때 보시게 되면은 13.13 여기서 제일 크잖아요. 그죠? 원래는 얘가 1등인데 이거 얘 지금 몇 등으로 나왔어요? 10등으로 나왔지. 왜? 작은 숫자가 뭐가 돼야 되니까? 1등이 돼야 되니까. 밸류 1번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금메달. 네,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지 10등까지 다 큰 따옴표 양쪽 다 해줘야 돼. 공백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를. 그걸 다 채워줘야 돼. 이거 안 채워주면 안 돼요. 에러 떠. 10등까지 있기 때문에 10번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일일이 공백을 이걸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앞에 if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주면 이걸 한 번에 해결하면 되는데 if error라는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번까지 다 해줘야 돼. 왜 10번까지 다 해주냐면 얘네들이 10명이야. 이게 참가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해주면 당연히 에러 뜨죠. 샵 밸류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확인 눌러주시고 얘는 꼴찌니까 빈칸인 거 맞죠?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 동메달이 있는 곳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돼야 돼요? 빈칸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사실은 문제가 조금 좀 업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if 에러가 나오는 거야. if 에러가 나오고 동메달까지만 쓰고 뒤에가 큰 따옴표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10번까지 이 추주를 이 10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10번까지 큰 따옴표 안 하시게 되면 에러 뜹니다. 그쵸?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게 너무 길어서 여기를 안 쓰면 큰 따옴표 이거 안 하시게 되면 에러 떠요. 샵 밸류라고 하는 메시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안 쓰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다시 또 풀어볼게요. 5번 문제는 지금 읽어보면 지기가 대리이고 통신사가 SKT인 사원의 통신요금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네, 통신요금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자릿수를 예시를 보게 되니까 123,456원이 124,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자릿수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땡 처리가 3개가 됐기 때문에 자릿수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릿수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리고 조건에 맞는 합계인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sumif s가 나왔어요. 그리고 라운드업은 올림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올려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먼저 뭐 들어가야 되냐면 라운드업이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업이라는 함수에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라운드업에 들어가서 요 넘 디지트라고 나와 있는 곳에다가 아까 생각했던 자릿수 얼마요? 마이너스 3을 먼저 적어 주시는 거예요. 요걸 먼저 적고 어떤 수를 내가 올림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만 지정해 주시고 요 어떤 수라고 하는 요 넘버를 sumif s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함수를 다시 추가를 하셔서 sumif s로 들어가셔야 돼요. sumif s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sumif s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sumif s나 그 다음에 average if s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 범위가 먼저 나와요. 원래 그냥 sumif다 라고 하면 sum range가 아래쪽에 나왔는데 얘는 s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의 범위가 통신 요금이니까 여기를 범위 지정해야 돼요. sum range는 이 통신 요금을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싸움 렌지는 통신 요금을 범위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다 커서를 이동하면 조건을 써야 되는 1번이 이렇게 나와요. 조건 범위, 조건이 나와요. 이 11, 크리테리어 렌지 1, 크리테리어 1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조건 범위 1, 조건 1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기가 누구인 거. 지기가 대리예요, 대리. 지기가 대리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통신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통신사? SKT. 이 SKT 쓸 때는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SKT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 답은 156,460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업이 돼서 157,000원이 나오니까 뒤에 땡처리가 3개가 땡처리 돼야 되고, 얘는 올림수가 안 돼도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57,0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157,0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 1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